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자 여러분. 2023년도 1회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복원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1회, 2023년도 1회에는 개정 이후 기출문제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더욱더 2회 이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0년 기출문제, 그러니까 2020년 이후 개정된 기출문제 꼼꼼히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 복원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 보시는 시험지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자, 시험장에 가시면 좀 더 문제가 깔끔하고 명확하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 집중하시면 점수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득점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잘 치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시험 마지막 주에는 그래도 투자한 만큼 내가 꼭 득점할 수 있는 수준의 모듈들이 있습니다. 주요 모듈이라 그랬고요. 반드시 득점하실 수 있는 모듈 이기 때문에 이 모듈에서 우리 총 시험 범위는 12개의 모듈이지만 여기서 50점 정도는 득점을 해주셔야 쉽게 합격하실 수 있다. 60점이 어렵지 않다. 자, 다른 모듈도 득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요구사항 확인과 관련되어서 출제되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모듈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디자인 패턴 과 솔리드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이어서,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건 내용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꼭 학습하시고 갈 부분이어서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브 프로그램 구현 그리고 테스트 평균 두 문제 나오는데 평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래도 공부는 하시면 득점할 수 있는 기본 용어들이 출제되는 회차가 많습니다. 이번 회차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꼭 공부하시고 SQL 두 문제 출제되죠. 평균 두 문제. 한 문제 출제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번 2023년도 1회에 기출이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문제만 놓고 보면 어렵습니다. 저 주의를 요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시면 득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꼭 실수하지 않고 10점, 5점에서 10점 득점하셔야 되는 SQL.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자, 시험이 2020년도에서 바뀌었을 때 세 문제로 시작이 되는데 2023년 1회는 무려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코드 문제 항상 8문제 정도는 아니지만 5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여러분은 8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최소한 5문제 이상은 득점을 하셔야 50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험 준비 시작에서부터 끝, 필기 시작에서부터 실기 끝까지 여러분 정보 처리라고 하면 C, 자바, 파이썬 코드 공부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얘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코드 문제에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NCS 모듈 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로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단답형 용어 부분, 약수령 부분. 개념을 쓰세요. 정의를 내리세요. 라는 서술형 문제. 그죠? 약수령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서술형 간단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은 대부분 난이도가 낮은 부분 모듈에서 출제가 됩니다. 해서 여러분 6개의 모듈을 마지막에 놓치지 마시고 일주일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기사. 기사의 경우에는 산업기사나 기능사보다 선택형 문항을 통해서 점수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여러분이 기사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보기가 영어로 풀스펠링 확인하셔야 되는 영어 보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기사나 기능사는 똑같은 선택형이어도 영어 풀스펠링으로 보기를 구성을 하지 않는데 우리 기사는 어려우면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우면 선택형으로 유형을 변경하면서 영어 보기가 나옵니다. 단어를 외우시지는 않더라도
풀스펠링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 때는 풀스펠링 말고 여러분이 두문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얘는 풀스펠링 확인을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약수령 문제는 많게는 5문제 나오던 회차 있는데, 자, 제가 SQL도요 약수령에 넣었기 때문에 저렇게 분석이 됐어요. SQL 문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자, 우리 기사는 빈칸이 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리고 약수령은 논수령이 아니니까 한 문장만 적으십시오. 길게 적지 마십시오. 해서 약수령 문제, 기사는 그래도 한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장 가십시오. 자, 그리고 계산형, 명령형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기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시험장에서 최선 다하시면 5점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약수령 문제는 장황한 논술, 생각을 적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으면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약수령 문제는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틀려야 되는 마이너스 부분 문제는 포기하십시오. 과감하게. 시험에서 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득점하시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해서 정말 개념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황당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시험지에 있습니다. 또는 과하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합격합니다. 자, 2023년 분석을 했을 때의 경향, 2회, 3회 이후를 보셨을 때의 경향 은 기출문제가 반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반복했다고 볼 수 없었어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이전, 즉 더 이전 아니에요. 2020년 문제, 2020년 이후 문제부터 기출문제는 꼭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합격해보자 라고 했을 때 기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번 회차가 좀 많이 출제가 돼서 8문제, 개정 전까지 하면 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2-3문제 정도 기출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서 기출 반복을 보십시오. 당연히 새로운 문제로 회차마다 문제 구성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23년 이후는 기존 기출이 그래도 2-3문제는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8문제까지는 바라지 마십시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가 안 되는 모듈이 있고요. 만약에 코드 문제만 놓고 봤을 땐 처음 시험에는 3문제였어요. 자, 1년 지나면서 5문제 레벨로 올라오고, 자, 4문제에서 5문제로 올라온 상황에서 6문제로 올라오고, 자, 이번 회차 8문제였던 거예요. 산업기사는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코드 반. 근데 우리 기사는 코드 문제가 반까지는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래도 8문제, 그러니까 5-6문제는 늘 출제가 될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5문제 정도는 맞으셔야 5문제 곱하기 5점 하면 20점에서 25점 또는 30점까지도 바라보면 좀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다. 다른 모듈도 놓치지 마십시오. 기출, 그렇죠? 기출. 그렇죠?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기출 상황에서는 기출됐던 거 시험장에서 맞을 수 있겠지 라고 너무 단언하지 마시고 시험장은 정말 처음에서 끝까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당부드립니다. 자, 기출이 됐어도 이번 회차, 지금 분석한 회차는 20% 중반입니다. 합격률은 더 많이 상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막 40, 50, 70% 합격률이진 않아요. 이 필답형 유형과 우리 NCS 시험 범위에서 출제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너무 높게는 보지 마시고 만만하게 보시면 되는 시험 아닙니다. 다른 기사보다도 정보 처리 합격률 낮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우리가 필답형 대비가 좀 적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문제가 어려워서 20% 중반대는 아닙니다.
변수가 조금 많습니다. 유형에 대한 변수. 자, 기출에 대도 27%.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22년 1년치를 한번 봤고요. 자, 2023년도 1회 실기만 봤을 땐 코드 문제가 두드러지게 8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주요 우리 놓치면 안 되는 코드 테스트 부분, 모듈과 SQL 부분, 평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지금 출제되고 있는 상황에 기출이 출제가 2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은 늘상 4문제, 많게는 5문제지만 그래도 여기는 모두 득점하시면 너무 좋겠다. 시험 범위 이외의 용어 문제 이번에도 출제됐고, 자, 보시면 자, 보안 부분입니다. 보안은 늘상 2문제 출제됩니다. 공부를 필기에서부터 꼼꼼히 하셨거나 전공이 보안이신 분들은 난이도가 낮아요. 그런데 그래도 보안 부분은 너무나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득점하시되 모두 맞아야지 라는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제가 주요 모듈에서는 배제는 했지만 보안 부분은 늘상 2문제가 정보 처리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유형과 관련된 얘기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문제의 난이도와 이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려웠어, 그래도 풀만했어, 이런 이야기 하시고 나오시거든요. 기본 베이스는 단답형입니다. 코드 부분도 결과를 쓰세요는 단답형. 자, 그런데 어려운 문제 난이도는 기사의 경우에는 선택형 유형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회차 4문제 출제됐어요. 자, 나열형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된 게 좀 특이사항이었고 기출이었습니다. 테스트 부분이었고, 약수령 문제는 뭐뭐의 정의를 적으세요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SQL 부분이 문장 모두 적으세요가 기출에서 2문장이 나와서 문제 자체로 보면 난이도 높았다예요. 기출이 좀 많았다가 분석입니다. 여러분, 실전처럼 검은 펜으로 꼭 시험장 가기 전에 기출문제 회차별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직접 답이 없고 풀어볼 때랑 답을 보고 풀어볼 때랑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실천처럼 대비하시면서 진행하십니다. 자, 기다려 드릴 겁니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20문제까지 모두 살펴보시면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직접 풀어보셨다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 문항 해설 정도만 좀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선택형 유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서 보기에 나와 있는 영어 풀 스펠링 베이스의 보기들, 이거 기사예요. 자, 해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 쓰세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단어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해서 디자인 패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도 반드시 실기시험 이전에 필기 때 여러분이 구별 정도만 하셨다면 실기 때는 용어 정의 아주 명확하게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출제가 되지 않아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 빈칸 패턴은 특정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거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가상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객체를 제공합니다. 라는 설명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무슨 패턴은 기존 코드를 변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나 코드의 복잡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했을 때. 자, 보시면 하나의 설명에서 부족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설명이 나오고 이 공통되는 빈칸 문제풀이 잘 하실 수 있고, 자, 차분히 여러분이 보신 기본서나 강의의 내용이랑은 좀 다른 용어가 시험지에 출제가 됐더라도 대리인, 역할이라는 가상의 대리인 키워드 잡으시고 프록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설 강의에서는 빨간색으로 답을 적어 놓고
그렇죠? 밑줄을 적는데 시험장에서는 문제에 밑줄 적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 별표, 밑줄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된 문항은 채점을 아예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란 밑에 고민 좀 하시고 검은 펜으로 프록시 여기 있으니까 내가 적어야지. 해당 문제는 뭐 구조 패턴이다, 생성 패턴이다라는 힌트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긴 했는데요. 키워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NCS 모듈 표현이랑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진 않는다는 거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본 개념에 그래도 키워드 잘 잡으시고 한번 따라 적어 보시고 자, 그럼 2번 문제 넘어갈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출 문제입니다. 본문 똑같았고요. 완전 똑같았습니다. 100%. 자, 이게 복원이지 시험지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냥 키워드 포함하고 제가 복원한 거 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기출 공부를 하신 분은 3년도 문제 딱 봤을 때 이거 나왔던 건데 내가 공부한 건데 라고 해서 AJAX 적으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그래도 20문제 한 세트에 한 회에 20문제는 100점 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문제 점검 하시는 걸 기출문제 공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AJAX인데 키워드는 이렇게 영어 약어가 답일 경우는 문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영문 약어로 쓰세요. 즉 영문 약어로 쓰지 않고 풀스펠링이 적으면 빵점. 그래서 영문을 적어야 될 때는 약어 있는지 없는지만 점검. 그렇죠? 자, 뭐뭐는 해서 영문 약어일 땐 이런 식의 뭐뭐를 약어로 만들었다 해서 뭐뭐라는 의미다. 뭐뭐라고도 한다. 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해서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 XML. 약어가 그렇죠. 그래서 비동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XML을 의미하는 용어다. 용어 자체는. 자, 뭐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설명들은 나와 있어요. 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죠? 우리가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 서버 쪽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용자,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래서 결과물이 보여주고 이용을 할 때 XML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화식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해서 대화식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웹페이지가. 자, 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에 의해서 웹서버에 로딩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웹브라우저 페이지에 보여줘야 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자, 페이지 전체를 자, 뭔가 결과가 바뀌었어 라고 해서 F 새로 고침 누를 필요가 없이 그죠? 내용이 바뀌면 결과 화면에 그때그때 바로 그죠? 보여주는 기술 그죠? 일부분만 로딩하는 기술을 AJA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AJAX에서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스펠링으로 AJAX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모듈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모듈입니다. 자, 문제 유형은 나열형 문제라고 해서 이번 회차에는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자, 보기 볼게요. 시험 문제가 주어지고요. 나열형 문제일 때는 시험지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또는 하이픈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알맞는 항목을 적으세요. 뭐 보기가 있다면 골라서 나열하세요 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시면 답이 1, 2이고 자, 1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요 7개로 나왔고요. 그죠? 나열해야 되는 순번이 자, 2번은 6개로 해서 자, 몇 단계인지는 노출을 한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어렵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기출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부족했으면 2023년도 1회 기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분기 커버리지 말고 다른 커버리지와 관련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우리 기사니까. 근데 산업기사나 기능사 쪽에서 커버리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는 했었어요. 산업기사 이번 회차.
예. 자, 보시면 제어 흐름 그래프. 자, 이게 순서도랑 비슷하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셨다면, 자, 해서 화살표 진행이 중요하죠. 컨트롤 플로어가 어떤 주어진 그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흐름도로 그려진 상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죠? 예. 자, 분기 커버리지를 수행을 해서 해보겠다. 이 경우 테스트 케이스 경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뭐 포인터는 폴스, 뭐 x는 y보다 크다 해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무슨 제어 프로그램이야 이런 관심보다도 중요한 거는 화살표. 그죠? 화살표 먼저 보시고 자, 분기 커버리지 정의 한번 볼게요. 분기 커버리지 영어 브랜치 커버리지라고 보셨는데 자, 누구는 결정 커버리지로 용어 정리하신 분들 계십니다. 자, 결정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자, 동일하게 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정 포인터 부분 중심으로 분기가 일어난다. 화살표가 쭉 진행을 하는데 화살표가 진행하는 길에서 화살표가 나뉜다. 그때 어느 화살표 쪽으로 갈지 결정해야 된다. 분기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때 그 지점, 그죠? 그거 중심으로 커버리지를 구성을 한번 해보겠다. 분기 커버리지,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분기 상황 분기 포인트라 그러고요. 거기에서 1번, 2번 길 정도, 뭐 세 가지가 아니고 1번, 2번 길, 저는 번호라고 얘기했지만 true, false, 참, 거짓 상황으로 두 가지 갈림길로 구별을 잡습니다. 분기 커버리지는 참인 길, 거짓인 길. 그죠? 네. 어떻게 물어봐서 참, 거짓이냐라고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가, 그죠? 참이냐, true냐, 그죠? false냐, 자, 또는 yes냐, no냐, 그죠? 다 동일한 이야기, 구별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아주 쉽다, 아주 쉽다라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명확하게 수월하게 우리가 결정 포인트 중심으로 따질 수 있는 방법의 표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7단계와 6단계 있을 수 있다. 왜냐? 이게 자, 흐름 제어 그래프 한번 살펴봅니다. 자, 화살표가 잘 내려오는데 이 기호, 조건식 구성하는 기호입니다. 그죠? 조건식 구성하는 기호. 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분기 상황이 두 가지다. 결정 포인트 상황이 두 가지다 해서 다 따져줘야 된다 라고 하고 yes인 경우, no인 경우, 그죠? 이 흐름 그래프 상에서는 yes, no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 개념적으로 우리 분기하면 참, 거짓, true, false 상황이라고 개념 잡고 계신 것도 좋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리고 자, 문제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저 기호 옆에 번호 있죠? 그거를 나열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yes, no, 여기가 결정 포인트가 yes, no인 상황과 관련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쵸? 모든 결정 포인트에 대해서 가능한 결과를 최소 한 번씩은 실행하도록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에서는 자, 첫 번째 마름모 다이아몬드의 예스의 쓰인 상황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이 두 번째에서는 노노인 상황, 그죠? 으로 진행을 했을 때를 yes, yes, no, no, 그쵸? 인 상황을 제가 색깔로 구별을 해볼게요. 그쵸? 첫 번째 방법 1. 인 상황. yes, yes,
정확하게는 여기 1번. 자, 볼게요. 1번, 2번. 1번, 2번. 자, 예스 방향으로 갑니다. 3번. 자, 화살표 다음 단계 스텝에 4번, 5번, 6번. 예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예스로 진행을 하면 어디? 1번 다시. 이게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음에 요 1번까지 도래하는 게 7스텝입니다. 이 부분을 아마 점검을 하시는 게 좀 정의적으로 공부했을 때랑 순서도 봤을 때랑 따져주는 게 좀 다르다. 왜냐하면 예스 방향에 어디를 만나냐? 다시 1번을 여기서 만나기 때문이다. 그죠? 이거 점검하시고. 자, 그럼, 그죠? 이 경우, 그죠? 1단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네, 지금 방금 하신 건 이거고, 자, 노인 상황이 6단계 상황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색에서, 그죠? 색에서, 자, 하나의 흐름 제어 그래프에서 지금 따져주지 않는 케이스 그렇죠? 남았죠? 이렇게 따지는 게 얘네의 묶음입니다. 선생님 왜 예스에 쓰고 노노예요? 자, 이 제어 흐름 그래프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번 수행하고 화살표 내려오고 2번 수행에서 노인 경우 2번, 자, 그리고 4번을 만나고 5번을 만나고 자, 6번 만납니다. 그리고 노인 방향 오니까 7번 여기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죠? 자, 해서 1번, 2번, 자, 4번, 5번, 6번, 7번. 이게 이제 모든 하나의 세트 이렇게 하시면 그죠? 이거에 대해서 5점 나가는 겁니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틀렸어 라고 했을 때는 뭐 2점, 3점, 뭐 3점, 2점 이렇게 배점을 부여를 받아서 부분 점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기 또는 뭐예요? 라고 하면 또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세트로 적으면 5점 또는 이런 경우도 나와서 이렇게 따지신 분도 점수 2단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이렇게 따져도 모든 경우를 다 짚을 수가 있더라 라고 해서 방법이 1단계, 7단계와 6단계를 수행하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제어 흐름도의 모든 스텝을 최소한 한 번씩은 꼭 따져줄 수 있습니다. 결정이 참 거짓인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es, no 짝인 경우랑 no, yes 짝인 경우를 보고 자, 색으로 굳이 구별한다면 yes, no로 따지면 7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시험지에 7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보면 7단계가 맞출 수 있도록 yes, no 세트를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yes, no. 즉 여기 결정 포인트 부분이랑 노인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 1번에서 2번에서 3번, 3번에서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가니까 4번인 거예요.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수행하고 4번으로 온 거 보시고요. 5번, 6번 노로 갔네요. 해서 1번, 2번, 3번, 4번 자, 3번에서 4번 갑니다. 5번, 6번, 7번으로 끝나도 몇 가지 스텝? 7스텝으로 따져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든 결정 포인트 2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지하는 길 이 경우 남았죠? 이걸 따라가 보니까 6개 그렇죠? 단계가 나오더라 해서 1번, 2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해서 다시 1번까지 따져주셔야 된다. 자, 다시 1번, 2번, 4번, 5번, 6번까지 온 다음에 화살표 끝 지점의 단계에 1번까지 오셔야 한다. 해서 이렇게가 하나의 그죠? 답안. 그죠? 모범 답안 이렇게 따로 모두를 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이렇게 적으셨거나 이렇게 적으셨거나 해서 7단계, 6단계를 보시고 기출 해설 참고하시고 그래도 좀 반복을 통한 이해를 이야기를 드리고 본 수업에서 예제를 통해서 모든 케이스 공부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좀 추가되는 개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3달, 4달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정확하게 이제 SQL 부분 다음 문제 4번으로 보시면요. 자, 무조건 맞으셔야죠. 자, 실수하면 안 되죠. 난이도는 합니다. 그런데 문장을 정확하게 쓰세요 했더니 어려워 라고 느끼시는 문제, 흔히 아까운 문제, 틀린다면 아까운 문제. 자, 기출 그대로 됐습니다. 민수 똑같았고요. 요구사항 똑같았고요. 똑같이 delete from과 되어 있는 문장. 테이블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져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문장. SQL 응용 문제였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삭제 작업을 한다. 그럼 머릿속에 뭐예요? delete from 문법이 떠오르시고 연습란에 연습하십니다. 대문자, 소문자 좋습니다. 그쵸? SQL은 대소문자 채점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문자로 적으셔도 좋고 본인이 약간 이 핸드라이팅, 손으로 볼펜으로 글씨 쓰는 거 잘 못하시면 대문자 연습해 가십시오. 자, delete from으로 갑니다. 그러면 from 뒤에는 뭐? 무조건 테이블 이름 있으니까 delete from 명령이고 학생이야. 영어가 아니고 테이블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학생 적습니다. 자, 그런데 지워가 끝이 아니고 이거 지워 라고 했죠? 이름 칼럼이 민수라고 되어 있으면 그 학생 지워.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자,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죠. 지워가 아니고 그거 지워. 그거에 해당하는 거 지워. 라고 해서 이름이 성명이 아니고 이름인지 칼럼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십니다. 간혹 이름이라 그랬는데 여기 성명으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시험지 검토가 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주의. 그렇죠? 자, 성명 아니고 이름이라고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보시고. 자, 민수의 자, 이 문제의 중요한 거는 홀다운표였어요. 시험지는 쌍따옴표로 표시돼도 여러분이 적으실 때는 홀다운표로 적으셔야만 한다입니다. 다행히 시험지에는 홀다운표, 보통은 이제 뭐 표준문법으로는 작은 따옴표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시험지에 여기에 쌍따옴표가 나왔더라도 SQL 정확한 거는 홀다운표 적어야 문자열 상수 그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건 여러분이 암기 그래도 마무리에 실수하지 않도록 문법에 대해서 그렇죠? 점검하시는 거고 다른 SQL 문장이 나오더라도 조건식에 문자열이 나오면 작은 따옴표 그렇죠? 명확하게 이게 개정 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개정 후에는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이런 문자형은 홀다운표로 표시하세요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쌍따옴표였어도 여기 쌍따옴표 하시면 안 됩니다. SQL은 원래 홀다운표. 자, 세미콜론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의 요구사항에 세미콜론 생략해도 5점 줄게. 그죠? 그래도 하십시오. 정확한 거에 중요하니까. 자, 해서 다른 결과의 방법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더라도 정확하게 요구사항에 또는 문제에 맞추는 걸로 해야만 점수 나간다라는 주의사항 나갑니다.
자, 해서 논란의 여지 없도록 출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공부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 자, SQL 문제의 다음 문제, 예도. 이것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기출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 수준으로 나왔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좀 많은 문제였습니다. 왜? 자, 성적 테이블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SQL 문장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도대체 SQL문 무엇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적으세요. 그죠? 적으세요. 해서 난이도가 문제 자체로는 높았어요. 근데 기출문제였어요. 그럼 기출문제를 보고 갔어도 실수하지 않을까? 자, 이런 문제가 이제 합격률 25%, 7%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봤더니 학번, 과목번호, 과목 이름, 학점, 점수인데 결과에 과목 이름은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왔네? 됐죠? 자, 최소 점수, 최대 점수는 없는데 내가 구해야 되네. 그죠? 사용해서. 집계함수 사용해서 내가 문제 작성하는데 이렇게 결과가 출력돼야 되네. 셀렉트문에 문법 추가해야 되네. 자, 의미로 봤을 때 최소 점수 하면 머릿속에 미남수 떠올리시면 되고요. 최대 점수 맥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출제해야 돼야 되니까 별칭이 필요하겠네. 다행히 문제에서는 as 구문 사용을 해라 라고 힌트를 줬어요. 다행이네. as 써야 된다. 안 써도 되지만 안 쓰면 점수 안 나갑니다. SQL문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 없어요. 빈칸이 아니고 문장 적으라 그럴 때는 5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해서 실제 실행할 때 as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적으라고 반드시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as절 꼭 as 최저 점수, as 최대 점수 내가 별칭 줘야 되겠구나. 자, 데이터베이스에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했길래 이렇게 되냐라고 조건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건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자 보시면 여러 상황이 있는데 얘는 조건을 준 상황이고 그 상황에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성적 테이블에서 과목별 평균 점수가 과목별 여러 과목 나왔어. 자,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나왔습니다. 2과목이죠. 2과목 평균을 냈는데 90점 이상인 과목. 자료 구조와 자료 구조를 봤더니 평균이 90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봤더니 90점 나왔어요. 계산을 직접 하셔도 되죠. 어디에 연습란에.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야. 그죠? 평균 때문에, 그죠? 과목별 평균. 그러면 별 묶어야 되죠? 해서 그룹 바이 사용해야 되는구나. 외월절은 필요 없겠구나. 외월절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힌트 주어집니다. 외월절 안 하고 그룹 바이로 일단 묶어도 충분하구나. 그리고 나서 해빙을 써야 되는 조건 상황 유도하고 그때 as절까지 써서 한번 작성해 보시오.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채점하겠다 해서 자, 출력하라 select from 문입니다. 자, 문제에서 외열절 빼 라고 했으니까 외열절 빼고 별 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룹 한 칸 띄고 바이 그쵸? 키워드 이해하고 생각하시고 자, 조건이 주어졌죠? 그룹으로 묶었는데 이 조건 만족해야 돼. 웨어리 아니고 그룹 바이의 조건은 해빙절. 다행히 스펠링 주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는 출제가 안 되고 그룹 바이 과목 이름. 그죠? 과목 이름을 가지고 묶어. 그리고 조건이 에버리지가 평균 점수 AVG가 어디에? 점수에. 그죠? 이상
그쵸? 예, 이상은 크거나 같다. 헷갈리시면 안 되죠. 시험장에서. 그쵸? 예, 적으시고. 자, 결과는 얘를 보고 과목 이름, 쉼표. 자, 점수의 최소, 점수의 최대 맞습니다. 그런데 애즈절 적어야만 이렇게 표의 결과가 나온다. 결과표의 결과 나온다 해서 이걸 별칭으로 두고 애즈절 사용 안 해도 결과는 나오지만 반드시 애즈절 써라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실수 안 하도록 꼭 연습란에서 적고 옮겨 적어 주십시오. 검은 펜으로 적으면 되겠죠. 제가 빨간색으로 했지만 검은 펜으로 실수하지 않고 너무 막막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산업기사는 늘 출제가 돼요. 우리 기사는 지금 기출된 건 문제 그대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문장 작성형 약수령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키워드는 암기 꼭 가셔야 됩니다. 빈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차에 SQL 문제를 두고 봤을 때는 기출이 아니었다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 두 문장 문장 작성 문제가 출제가 돼서 어려웠던 회차 맞습니다. 자, 합격률 20% 중반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안 쪽 문제입니다. 보안 쪽 문제에 만약에 이 문제를 못 맞춰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내가 이 보안 쪽 문제는 워낙 범위가 넓고 예,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출제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꼭 낍니다. 쉬운 문제도 한 문제 끼고요. 자, 좀 난이도가 있는 것도 한 문제가 껴서 자, 보안은 두 문제. 테스트 두 문제에 보안 두 문제가 일반적인데 그래도 맞추실 수 있을 만큼 집중하시면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시험장에서 집중을 통해서 맞추실 수 있고 이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 그러니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서 익히지 않았을 문제에 해당합니다. 영문약으로 쓰세요. 자, 뭐뭐는 VPN의 터널링 기능을 지원한다 해서 PPTP와 L2F를 통합한 OSI 7의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추측을 하신다면 프로토콜의 P로 끝나겠네? 그리고 이거와 이거를 통합했다 그러면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L2P 약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름이겠네 정도로 그냥 기출이니까 학습에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번에 출제되면 맞는다. 시험장에서는 이거 몰랐다고 다른 문제 포기하면 안 된다 입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도는 높고요. 순서가 L2F가 먼저 나오진 않고 PPTP 프로토콜이 조금 먼저 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합을 했죠. L2TP 프로토콜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학습을 깊이 있게는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SSH는 기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 나올 줄 알으셨잖아요. 필기 때부터 언제 나오지 기다렸던 문제, 용어 보안 문제 약어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약어로 SSH 있고요. 소문자로 적으시는 것까진 좋습니다. 약어가 반드시 대문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할 땐 대문자이죠. 약어는. 근데 소문자로 적으셨어도 득점합니다. 관련하여서 해당 프로토콜을 대처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22번 포트를 사용하는 두 호스트 사이에 원격 접속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안전하지 않았는데 좀 더 원격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관련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키워드는 22번 베이스에 안전 보강한 SSH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했으니까 여기에 프로토콜 적으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영문 약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SSH만 적으셔야 득점. 그죠? SSH. 여기 프로토콜 풀 스펠링 들어가면 문제 있다. 그러니까 채점표의 자체는 SSH만. 이 필답형 공부 유형, 문제 유형을 공부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단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SSH라고 하기 때문에 프로토콜 붙이지 않게 답 적으라고 약어 적으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문제고요. 자, 기출 해설도 중요하고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당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라는 선택형 문제고 보기 있죠. 제가 보기 화면에 노출 안 했는데 여러분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기가 있을 경우 보기 활용 방법이랑 답안 작성에서 주의할 점. 그렇죠? 처음이시니까 이야기 드립니다. 자, 스키마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게 많죠. 그렇죠? 문제풀이하는 요령, 선택형 유형도 있지만 스키마 자체는 아직 약수령 정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스키마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약술하세요 했을 때 충분히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죠. 자, 해서 스키마 하면 머릿속에 제약조건과 구조에 대한 명세 키워드 잡고 가는데 이번 문제는 스키마를 3단 구조로 분류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자, 스키마를 3단 구조로 분리하면서 명세를 내립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명세라는 좀 어려운 단어도 있는데 명세는 기술하다, 그렇죠? 쓰다. 작성하다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약술식에서 명세가 키워드는 아닙니다. 자, 해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누구 입장에서로 3단 스키마 구성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그리고 중간에 범적으로 개념을 잡는 거. 그렇죠? 해서 자, 설명은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그런데 정의의 차이는 누구 입장에서 사용자, 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할 수 있는 정의. 자, 범기간 다 아우르는 이고 자, 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이다, 기술한 것이다, 명세한 것이다, 나타난 것이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건 키워드는 아니에요. 약수령 준비. 자, 어디? 물리적 해서 자, 해당 문제의 키워드는 누구의 입장이냐, 누구의 관점이냐입니다. 자, 해서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만 공부를 하시고 가셔도 여러분이 이미 이론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1번 외부, 2번 개념, 3번 내부를 잘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서 여기에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된다. 게다가 외부라고 적어도 좀 불명확하지만 왜냐면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선택형 문제는 기호 있으면 기호 적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기를 안 보시면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외부 스키마. 그러면 여기에 답을 적었는데 스키마라고 적었어요. 어때요? 보기에 스키마 없었거든요. 그러면 답안 자체가 외부 스키마라 틀린 답이라 점수 나가지 않습니다. 자, 공단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건 필답형 문제를 보는 다른 기사에서도 다 공통사항, 채점사항이고 문제풀이 유형에 따른 주의할 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답란에 적으셔야 채점 됩니다. 저기에 아무리 맞게 적으셔도 채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까요? 자, 보기 보시면 키워드는 누구, 사용자, 범기간, 물리적이었는데 실제 시험은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번에 스키마가 나오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처리 필답형을 그렇게 출제를 개정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약어로 필기에서는 공부를 했죠. 두문 따서. 그런데 실기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용어까지도 살피셔야 된다는 주의사항입니다. 해서 자, 1번은 외부죠. 어디 있어요? 디귿, 뭐 또는 디귿 외부인데
여러분은 그냥 디귿만 기호가 있을 땐 적으시면 돼요. 자, 2번 범기간 하면 개념 해서 개념. 이걸 논리라고 생각하셔서 기억이 떠오르시는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보기에 논리가 있어서 엄청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기본 충실히 공부하라는 게 이런 문제 수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물리적 장치하면 보기에 분명히 물리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내부적, 외부 관점, 내부 관점, 그리고 거기를 중간에 개념으로 범적으로 묶어준다 해서 자, 스키마 출제 뭐 될 거였는데 이번에 됐네요. 그렇죠? 자, 선택형 문제. 자, 다음 문제도 선택형 문제인데,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기사에 다른 코드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보기 구성을 한글로 이렇게 쉽게 구성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영어로 표현되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 기사니까. 자, 낯선 보기부터 보시면 여러분은 속성, 튜플, 원자값, 디그리, 도메인, 카디널리티, 릴레이션, 스킴과 인스턴스는 우리 학습을 했죠. 기본적인 릴레이션 학습 진행을 하시면서 그 중에 3가지. 자, 5점인데 3개 부분 점수, 세부 문항이 있으면 자, 소수점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해서 어떤 거는 3점, 1점, 1점일 수도 있고요. 2점, 2점, 1점일 수도 있고요. 그쵸? 해서 이게 문항의 가중치가 있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서 자, 공평하게 5 나누기 3 절대 하지 않고 공개도 안 해서 아무튼 부분 점수는 있다 정도로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좀 키워드이긴 한데 안 하셔도 여러분 검은색 종이의 시험지, 그쵸? 지면에서 잘 찾아내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 근데 저는 본강의에서는 매우 정확하게 차이점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시험지에 갔는데 릴레이션이 아니고 테이블이라고 표현돼도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아주 정확하게는 다르죠. 용어 다르게 써야죠. 그래서 이건 주의할 점. 자, 테이블의 행에 해당하며 이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은 행이고 릴레이션에서는 다르게 부른다 이 뜻이기 때문에인데 자, 해서 너무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가셔서 약간의 오류가 있으면 그거를 틀린 문제라고 푸시지 마시고 잘 따지시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테이블에서는 행이다. 그쵸? 파일에선 자, 파일 관점에선 레코드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릴레이션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라고 해서 튜플입니다. 해서 튜플 정확하게 답란에는 니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해설을 지금 복원하고 있죠. 복원하고 있고 학습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죠. 자, 시험장에 가면 우연찮게 여기 원래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답이 튜플이니까. 튜플이니까. 그런데 설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게 만약에 튜플이다 그러면 여기에 1번 동그라미로 설명이 기술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시험장에는 한 줄로 실제로 출제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답안이 노출되는 설명이 있을 때 그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답은 아니지 않아? 이러지는 마세요. 이게 그래도 지면으로 보고 이 필답형 시험을 보는지라 이런 실수의 상황이 공단에서 있으면 여러분이 오히려 헷갈리시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자, 이번은 어느 한 시점에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바에서 객체 인스턴스 배웠던 용어 조금 떠올리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한 시점에 그때 릴레이션에는 튜플들이 이만큼 존재해. 라고 했을 때
튜플의 집합. 자, 보시는 것처럼 튜플의 집합이면 원래 출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플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좀 어려운 용어인데 외연임의 동적인 성질을 갖는다 해서 인스턴스 생각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잘 보시면 릴레이션, 스킨과 인스턴스가 보이고 후보의 자, 그 순간 인스턴스 이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얘는 이응이고 자, 튜플의 개수 뭐 전혀 지금 1, 2, 3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골라서 나온 거죠. 튜플의 개수는 카디널리티. 자, 릴레이션 관련 용어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출제되면 우리는 고맙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득점하셔야 되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정말 쉬운 거라도 놓치지 마세요. 자, 릴레이션은 테이블 구조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스킴과 인스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은 스킴과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스턴스는 어느 한 시점의 튜플. 이렇게. 그렇죠? 이런 튜플들이 그 순간에 존재를 하고 있구나, 릴레이션에. 이게 동적인 성질의 인스턴스고요. 자, 스킴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필드명, 릴레이션 이름, 속성명 자체를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스킴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릴레이션 스킴,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트리뷰트 투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항목 필드고 레코드 행에 해당하고 자, 디그리 카디널리티는 기출 2020년도에서부터 보시면 2번이나 출제가 됐죠. 실제 릴레이션에서 따지시는 거. 자, 도메인 볼게요. 도메인은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 나중에 그쵸? 후보 범위죠. 값들이 집합해서 도메인도 뭐 필기에서도 그렇고 늘상 출제가 됐던 문제이니까 릴레이션 관련 용어와 같이 난이도 낮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자, 해당 문제는 기출입니다. 자, 우리 네트워크 쪽의 시험 범위가 조금 그러니까 네트워크 개념은 넓은데 우리 NCS 자체의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에서는 좀 TCP/IP 방식으로 좀 축약을 하고 좀 좁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패킷 교환 방식. 자, 패킷 교환 방식 하면 머릿속에 2가지 방식을 떠올리십니다. 자, 메시지 교환 방식 그리고 패킷 교환 방식이 있다. 그럼 패킷 속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언뜻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가상회선 VC와 데이터그램 그쵸? 방식이 있다. 데이터그램 그쵸? 데이터그램 똑같습니다. 자, 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떠오르는 구조화된 단어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빈칸 1번, 2번을 추적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키워드는 용어를 그러니까 용어를 산출할 수 있는 키워드는 없었고요. 정확하게 학습이 된 상태에서 빈칸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패킷 단위로 이루어는 진다입니다. 일정한 크기의 패킷 해서 패킷 교환 방식은 패킷 교환망에서 메시지는 좀 더 큰 단위고요. 메시지 자체를 똑같은 크기의 뭐로요? 패킷으로 나누어서 쪼개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패킷이 전달되면 잠깐 저장됐다가 어느 길로 갈까 고민했다가 전송이 되죠. 해서 저장 전달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본문을 길게 출제는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요.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자, 키워드로 잡는다, 2개 구별한다. 항상 구별할 때는 관점이 있으니까 연결형 패킷들이 차례로 그 줄 따라가 연결되는 그 길로 가라는 방식과 또 하나는 제가 깎아서 다 도착만 하면 되지 라는 비연결 여기저기 그쵸? 해서 데이터그램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좀 본문 자체는
가상회선 방식으로 되어 있는 설명이 좀 많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번 비연결에서는 데이터 재조립이라는 키워드 우리 알고 있는데 그게 좀 키워드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자, 일단 가. 그 대신 모여서 내가 순서 맞출게 라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키워드로는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알고 있으니까 자 해서 미리 논리적 경로 정하고 그 길로 연결하듯이 가상 회선 방식 그리고 데이터 그램 방식입니다. 자, 그럼 질문 나오면 어떤 질문이 제일 공부는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나오면 자, 알맞는 용어를 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글로 적어주시는 걸 기본적으로는 권해드립니다. 영어로 적어도 맞아요. 영어로 적어도 돼요. 뭐 한글 가로 열고 영어 적지는 마세요. 그냥 채점 영역은 뒷부분 소가로에 있는 영어 부분 플레임 스페링은 채점이 한글과 동시에 적었을 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있으면 틀리게 채점을 합니다. 해서 한글로만 적는 걸 일단 알고 계신 용어가 있다면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출 8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 문제도 그랬습니다. 자, 네트워크 쪽 용어 문제인데요. 자, 네트워크 쪽 용어 문제인데, 자, TCP/IP에서라고 시작을 하고요. 자, 일단 신뢰성이 없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인 IP를 자, TCP/IP 하단에 있죠. 자, IP를 입장에서 보면 TCP와 비교했을 땐 신뢰성이 없고 비연결형. 자, 그럼 복습. TCP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IP를 일단 대신해. 그 다음에 송신 측으로 받는 쪽에서 네트워크의 IP 상태 및 에러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보내는 쪽, 송신은 보내는 거죠. 예. 자, 보내는 쪽에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보내고 싶다를 추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IP가 부족하니까 어떤 면에서 자, 여기서 얘기한 상태나 에러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걔를 ICMP. 자, 풀스펠링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컨텐츠 메시지 프로토콜. 뭐 P는 당연히 프로토콜이고 IP 자체가 인터넷 프로토콜이고 가운데에 CM 컨트롤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그 컨트롤 메시지에 이런 게 있다. 해서 IP의 부족한 상황을 보낼 때 그러니까 보내는 그죠? 프로토콜 ICMP. 자, 마찬가지로 기출 첫 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분석을 할 때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영역의 네트워크 쪽 기본 네트워크 베이스의 기본 용어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렇죠? 답을 먼저 보시면 또는 보안 쪽 용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보안 2문제 출제됐는데 그 중에 한 문제 더 추가했다고 분석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 해서 그냥 기타 문제, 상식 문제라고도 분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죠? 여러분이 그 문제수에 대해서 약간 영역 분석하는 거를 좀 비중 있게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 보신다라고 했을 때 번외, 그렇죠? 번외. 그냥 정말 수월하게 바이러스 나 알아. 트로이 목마 정도는 들어봤지 라고 해서 기본 용어 문제가 그래도 예전에는 3문제까지는 출제됐거든요. 그럼 뭐 틀리는 문제 있고 했는데 자, 최근 들어선 한 문제로 해서 난이도 푹 낮춘, 그죠? 완전 낮은 HTML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 설명이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 자, 이런 문제에서 부분 점수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컴퓨터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자, 다른 프로그램에 감염 없이 자신 혹은 변형된 자신을 복제해서 자, 컴퓨터에 일단 투입, 그죠? 침입 하는 독립적인 프로그램 자체를 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헷갈리는 건 바이러스와 웜의 정의이긴 한데 컴퓨터 내부의 정상 프로그램을 자신이 복제를 일단 해.
그죠? 했다가 그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다 동작함과 동시에, 그죠? 프로그램 PC를 방해하는 것을 바이러스라고 얘기한다 해서, 자,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는 엄청 좀 고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앞부분 1회에 시험 봤던 수강생들 및 수험생들이 고민했던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정말 그쵸,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정도의 좀 난이도 낮은 문제 문항이었고요. 자, 악성 코드를 숨겨서 시스템을 공격하는 거다 해서 트로이 목마, 그래서 약간 네트워크 또는 보안 쪽 용어로 용어 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번 회차 기출 좀 강의가 길긴 했는데 내가 이 문제 세트 다시 한번 받았을 때 60점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시험장에서 좀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긴 수험생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시 한번 시험장에 가시라고 응원 메시지 드립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